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에 방한합니다.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주한 미국 대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 청문회장에 참석하셨던 분이시죠. 김동석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 앞으로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당선인과 바이든 미 대통령 다음 달 21일에 첫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취임을 하고 10일 만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인데요. 이 대목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렇죠. 비교적 빨리 정상회담이 되는데 예. 워싱턴에서 볼 때 한국이 많이 달라졌다. 정말 한국이 이 비중이 커졌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에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하려는 나라 정상들이 너무 많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노령의 대통령입니다. 감염병 상황이죠. 예. 백악관 비서실장 제일 중요한 조합이 대통령 일정을 안 만드는 거라 그럽니다. 그렇군요.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초선이죠. 예. 다음번 민주당이 또 집권하려면 가장 경쟁력 후보는 역시 바이든 대통령인데 이 건강 이런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그 새 정부에 대한 생각 때문에 사실 5월 중하순에 쿼드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개최된다라는 거는 연초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의 새 정부가 5월 초에 구성이 되면 새 대통령이 워싱턴을 올 건지 아니면은 아시아 순방을 한 김에 갈 건지라는 논란은 있었는데 예. 대개가 그 전자였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새 대통령.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 3박 4일, 4박 5일 이 여행이 건강에 가장 치명적 예.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보면 워싱턴 내부 얘기는 새 대통령에 대한 미국이 훨씬 더 빨리 만날 디맨드가 컸다, 요구가 컸다. 그렇기 때문에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역시 한국은 이런 걸 볼 때에 미국의 지위나 역할로 봐서 그 파트너 국가로 정상적인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 게 이 정상회담 일정에 대한 그런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루어지게 될 이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인가 이것도 참 관심이 많이 모이는 대목인데 주요 의제는 어떤 내용이 될까요? 우선요. 우선 제가 서울 온 지 한 이틀 지났는데 예. 이거에 대한 한국 뉴스가 어떤 의제, 안보 동맹이라든지 경제 안보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언급이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 리더십을 특징이 그냥 쉽게 막 보면 간보기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내놓기 전에 이런 사안을 내놓았을 때에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상대방에 대한 파악을 많이 하는 분이죠. 제가 볼 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에서도 그랬고 한국의 새 대통령이 당선돼 있는데 뉴 페이스예요. 전혀 정치적인 이 프레임 안에 있던 분이 아니니까 이 새 대통령이 한국이 중요한데 앞으로 최소한 2년 반 이상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한국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미국 페이스로다가 정상이 같이 가려면은 상대방이 어떨 건가라는 거 부분에서 우선 첫 대면이니까 그런 파악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올해 들어서 북이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중로가 이렇게 또 하나의 전선으로 만들어지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크고 한국의 도움이 너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의 요구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핵심적인 거는 중국에 관련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금 아젠다 중에서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미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새 대통령께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아마 언급을 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제 이 글로벌 이슈에 관해서
한국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예. 보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공급망 이거의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한국이 갖고 있는 게 크잖아요. 예. 배럴이나 반도체 같은 거에 관해서 그렇죠. 작년에 어려울 때에 처음으로 감염병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통령을 백악관을 처음 1년 반 만에 오픈하면서 첫 정상을 초청한 게 한국의 대통령이었잖아요. 미국의 필요 때문에 그랬죠. 예. 그런 걸 봐가지고선 아마 그런 한 두 가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요 의제가 어떤 것이 될지 말씀을 하시면서 쌓여있는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김 대표께서 사실 지난 30년간 워싱턴 정각 의회 상대로 또 한인 유권자 운동을 주도해 오셨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워싱턴 내 분위기를 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안이나 의제 외에 새 정부 출범 자체를 바라보는 워싱턴 정가의 좀 시선은 어떻습니까? 아시겠지만은 1년 한 5개월 됐는데 바이든 정부가 됐는데 바이든 정부도 너무 헤매고 있어요. 의회가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의 영향력이 백악관에 가장 민감하게 끼칠 때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미국 시민 입장이니까 의회의 지도부들하고 같이 한국 관련이나 그다음에 미국의 소수계 관련한 이슈를 얘기할 때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이 첫째 한국의 나오는 새 정부가 빨리 안정되게 갖추어져야만 미국에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새 정부 들어올 때 의회에 있는 한국 관련한 지도부들이 하는 거는 이번이 너무나 작은 차이로 한쪽 후보가 이긴 거예요. 예. 여기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만큼이나 이 지나간 권력에 관한 부분들도 워싱턴에서는 그만큼 챙겨야 되지 않을까. 예. 미국이 이제는 해당 국가의 국민 여론을 무시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새 정부 사실 첫 정상회담은 새 정부가 들어오고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외교 안보의 전략이 뭐고 정책이 뭐고 그 안에서 미국과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라는 거를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정상이 만나는데 예. 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은 상대 권력에 대한 포지션도 많이 챙기면서 예.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할 정도로 워싱턴 분위기는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렇군요.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예. 이전보단 그래도 미국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전망은 없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과 좀 맞물려서 질문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또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동 일정을 좀 조율 중이다, 협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어떤 이제 지나간 권력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전 처음 듣는 뉴스인데 예. 바로 그렇다고 봅니다. 미국도 지금 어느 한 정부, 어느 한 지도자가 전격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도 그러니까 상대방 국가도 그럴 거 아닙니까? 너무 박빙으로 만들어진 정부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되게 미국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가지려면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한 5년 동안 워싱턴이 한국과 관계를 하면서 한국의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국의 목소리 때문에 예. 굉장히 미국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니까 아마 예. 같이 전략적으로 케어해 나가지 않을까. 맞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예, 이게 또 미국 측의 요청으로 추진되는 일이라고 하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 측면에서 저희가 해석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은 하도록 하고 이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주한 미대사가 부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얼마 전에 지명이 되긴 했습니다만 중국이나 일본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8월에 발표가 된 것과 비교하면 좀 늦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늦어졌죠. 네. 그런데 지금 미국 행정부가 해나가는 일의 평균 속도에 보면은 늦어진 거는 아니고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외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을 놓고 지금 외교를 예. 합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의 니콜라이스 번스 대사하고서 람 임마누엘 일본 대사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한 4, 5개월 지난 다음에 지명이 됐고 예. 그다음에 또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상원 인준 청문회 거쳐서 결국에는 1년이 지나고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 거 놓고 볼 때는 워싱턴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늦어지는데 예. 그래서 뭐 다른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명된 인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지명자인데 어떤 인물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알려진 면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북미 관계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뭐 정통 외교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무부의 입장과 정책, 정부의 정책에 가장 충실하게 따라온 아주 노회한 경력이 많은. 그래서 이분이 외교 관리의 최고의 꽃은 대사인데 예. 대사를 여러 번 지내고 그래서 그 캐리어 앰베서더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마 경력직 대사 예. 뭐 이런 그 직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컬럼비아 대사인 분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대사로 지명했고 이분이 우리 귀에 익은 거는 2009년도 오바마 초기에 북이 2차 핵실험을 했을 때에 유엔에 가서 북에 대한 강경한 제재 결의안을 내서 북의 핵 문제에 대해서 조정관 역할을 한 2년 했을 때 그때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예. 그때 보고 아마 한국 쪽에서 평가는 강경한 사람 아니냐 막 그러는데 이분은 그냥 본인의 입장보다는 예. 국무부, 정부의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아주 전통적인 외교관, 외교부에서만 하고 60대 중반인 아주 노예한 만나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예. 그리고서 민간인 영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걸 통해서 전망해 볼 수 있는 북미 관계는 어떨지 이것도 간단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지금은 한국의 대사에 이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오는 걸 보면은 북과의 관계,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금방 뭐가 풀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을 더 나쁘지 않게 잘 관리해 나가는 측면을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역시 네. 이분이 청문회에서 나왔던 거는 일본에 있는 대사와 중국에 있는 대사와 협력해서 네. 일을 하겠다라는 게 주요 대답이었던 걸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난 7일 필립 골드버그 대사 지명자의 상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김 대표께서도 참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청문회에서는 상원 외교위원장이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당시 상황 영상으로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We have a large diaspora in certainly the United States, but in New Jersey, of Korean Americans who have done exceptionally great work, including the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Mr. Kim, I think, is here in the audience. There's a lot of expectation for your confirmation and presence in South Korea, both by the South Koreans and by the community here. 네, 상원외교위원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이제 됐다 보니까 대표님을 언급한 것도 들어볼 수가 있었고 이런 전반적인 언급에 대한 어떤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제가 워싱턴 의회 활동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예. 제일 부러웠던 게 이스라엘에 미국이 대사를 보낼 때는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이 거의 지명을 한다 그래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미국 시민이니까 예. 미국 시민을 위하는 일은 뭐든지 하는 게 정부 아닙니까? 그거를 보면서 저도 우리 이 기관도 워싱턴에서 어떤 리포트를 보고서를 내고 어떤 의견을 낼 때는 왜 이스라엘 대사는 유태인들 의견을 중요시하지만은 하고 있으면서도 예. 한국이 분단 같은 갈등이 많은 국가인데 중요한 자리에 대사가 가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만큼 한반도 평화나 안정을 위해서 원하는 사람이 우리 의견을 해달라고 굉장히 반복해서 냈죠. 예. 그런데 유행이 이번에 상원 외교위원장이 오랫동안 우리랑 일도 하셨던 분이고 예. 친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보고서 이날 청문회장이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방청석이 없었는데 저 위원장이 오더니만은 우리 직원들 불러서 저 손을 잡고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시작한 내용이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거느냐. 지금 네. 미국에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해외 동포가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의 기대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저를 소개하고서 청문회 끝난 다음에 필립 골드버그가 위원장이 그러니까요. 안 가시고 예. 저 앉아 있는데 찾아와서. 아유. 그래서 저는 네. 이제 부임하기 전에 만나면은 이 한미 네. 관계, 평화 이런 이제 의견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주한 미국 대사 이제 청문회는 했고 부임은 언제쯤 하게 될까요? 아마 한국이 중요하니까 지금 4월 7일 날 청문회했잖아요. 예. 그리고 곧 부활절 휴회로 의원들이 거의 3주 휴회를 했잖아요. 그 한 일주일 됐어요, 오픈한 지. 예. 그래서 이제 곧 리포트를 내고 이 상원에서 이거를 결론을 지면은 아마 바로 부임을 하지 않을까. 예. 5월 말이나 6월 중순까지는 부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간 한 1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끝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 앞으로 한미 관계에 접근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방송 출연하면서 이거는 꼭 얘기하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예.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미국에 와서 관계하는 거에 한 가지 의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외교는 특히 미국 관계는 예. 여러분 초당적으로 해야 됩니다. 미국에 와서 여야가 부딪히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참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똑같은 의원이 어제 만난 한국의 어떤 사람하고 오늘 만난 한국의 어떤 사람 너무 정확하게 반대 얘기를 하니까 이거 설명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앞으로 한미 관계할 때 새 정부에서는 꼭 여당에서는 야당들과 같이 공조하고 예. 조율하고 해가지고 워싱턴도 여야가 진짜 마주 앉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 아시다시피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우리도 좀 그렇게 변했으면 새 정부에 이거를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야 뭔가 할 수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마음이 담긴 발언으로 제가 들었고요. 초당적 협력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오늘은 김동석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